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씨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재수의 온 붙은 사내 혹은 저주받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마다 즉각 독이 돼서 자신을 베는 칼이 돼서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아무 일 없이 잘 다니는 길도 문재인 씨가 가기만 하면 땅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씨가 정면으로 얼굴을 쳐박고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당연히 코가 깨어지겠죠.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결국 그는 코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통수까지 다 깨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처럼 얼굴을 쳐박고 넘어진, 그래서 문재인 씨가 던진 부메랑에 문재인 씨 자신이 맞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씨하고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그 회담이 문재인 씨 발언이 통역되는 도중에 일본 측이 기자들을 퇴장시켜버린 그 행사, 그것입니다. 또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이 무렵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문재인 씨가 정상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하는 이런 영상이 청와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의 잘못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일본 정부 사이트 거기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문재인 씨가 말이 안 되게 지금 청와대에 올려놓은 그 연설문하고는 다르게 줄을 건너뛰어서 마치 실수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속칭 버벅거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청와대의 영상 해당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씨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에서 방사능 물질 농도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음용수, 마시는 물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있다.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한국 원전의 100분의 1 이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후쿠시마현의 수산물을 비롯해서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한국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학적으로 냉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앙일보 2019년 12월 29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우리보다 100배 이상 더 농도가 진한 그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그런 물을 배출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듣고도 문재인 씨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밝혀진 일본의 자료, 공개된 일본의 자료는 이렇습니다. 2016년 현재 데이터가 그때의 것이죠.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 액체로 방출한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간 배출량이 약 17 TBQ, 이것을 테라베크렐이라고 합니다. 테라베크렐이라는 것은 1억이 아닌 1조, 1조 베크렐,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월성원전의 1년 연간 배출량이 17 테라베크렐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테라가 아닙니다. 그 단위가 약 1300억 베크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보다 약 130배 농도가 진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일본이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쏟아 부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9년 9월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물 관리,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IAEA가 관여해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가 조사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또 다음 달인 2019년 10월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회의, 런던 협약, 이와 같은 핵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국제 포럼에 가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물 관리는 세계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문제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현재 세계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일부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2019년 12월 현재 우리의 뉴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보이콧하고 보이콧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 그리고 식품 등은 방사능 오염이 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씨에게 한국이 방사성 물질을 100배 이상 더 농축된 그런 것을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세계적인 거짓말장이가 되겠죠. 또 가짜뉴스로 이웃나라의 올림픽을 방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한마디도 반박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일단은 문재인 씨 그리고 한국의 좌파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이 한국의 원전에 대한 주장, 악평, 그것 때문에 말을 못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한겨레 신문은 2016년 3월 9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고리 원전이 방사성 물질에 있어서 세계 최다 그런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니 2016년 3월 9일 현재 그들은 스스로 한국을 못 쓸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거의 거짓말이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3월 9일에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최원식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하는 겁니다. 최원식 의원은 2016년 1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요드 131을 세계의 다른 원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3천만 배나 많이 배출했다. 3천만 배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되겠죠. 또 일본은 소수점 6자리까지 전혀 배출하지 않은 원전이 22기다. 그런데 이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2,962만 배나 더 많았다. 이것이 뉴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거의 거짓말이라고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2016년 3월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인용한 이 데이터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먼저 밝히고 옛날에는 그랬다. 이러지를 않고 2016년에 그냥 그렇게 밝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중은 속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의 말미에는 고리 원전 등 국내 원전 주변의 주민 592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방사성 물질 때문에 갑상선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까지 덧붙여 놨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다른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요드 131이 3천만 배나 많이 배출되는 고리 원전이다. 한국은 그런 곳이다. 2016년에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보도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사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씨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 바닷물로 수돗물을 만든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한 인물이다, 그것입니다. 2016년 9월 12일 문재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하고 고리원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기장 앞바다의 바닷물로 만든 해수 담수화 페트병 수돗물을 들어보이면서 자기 손으로 들어보면서 안전성 염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 쪽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던 이 수돗물 페트병이 다 치워지는 것이죠.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저항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중에게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2018년 초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시설은 거의 폐쇄 위기에 놓였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더 이상 식수로는 쓰지 않고 공업용수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4월 10일 뉴스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치우게 한 1950억 원짜리 담수화 수돗물, 1950억 원을 그저 날려먹은 것이죠. 돈을 찢어버리고 내다 버리고 태워버리는 문재인 씨. 그가 한 또 하나의 돈 버리기, 그리고 돈만 버린 것이 아니죠. 지금 세계는 먹는 물에 있어서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물 관리는 아주 시급하고 기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 지역의 수돗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했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혹은 다른 욕심으로 이것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아예 못 쓰게 만든 겁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기장군에서 만든 담수화 수돗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역시 문재인 씨는 원전의 맛을 몰라서 안 먹은 거다, 그렇게 보이죠. 그때 그것을 맛봤어야 하는 건데, 영광 굴비가 짭조름하게 특히 맛이 있어진 것도 한빛 원전이 생겨서 그렇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원 맛이겠죠. 혹시 미원 할 때 원자도 원자력의 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문재인 씨는 부산 담수화 시설을 버렸는데, 그러니 아베 총리가 하는 말에 대꾸할 길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베 총리가 내놓은 이야기, 그리고 일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의 원전 반대 세력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그것과 흡사합니다. 바로 그것을 일본이 쓰고 있으니 문재인 씨는 도리 없이 당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도 그랬고, 더불어민주당, 한겨레 등 좌파 언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번 사안만 이야기하자면 기장군 부근의 땅과 바다를 죽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장에서 횟집이 방사능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해서 문을 닫는다. 기장 미역, 기장 멸치, 기장 다시마, 모든 해산물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다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니고 그랬던 것이죠. 이 해산물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씨가 마치 펄쩍 뛰듯이 먹으면 죽을 듯이 그렇게 반대를 한 그 수돗물은 걸러지기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해산물은 정화되지도 않은 그 오염수 속에 그들이 말하기는 방사능 바닷물 속에서 사는 것들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민을 분열시켜서 대립하게 하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속이고 있다. 그러면 기장 바닷물이 증발해서 내린 비를 맞은 부산 시민은 전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나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파 정권이 시작해서 우파 정권만의 자기들과 반대되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기획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기장군이 건설을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명박 대통령 때 착공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완공된 것이죠. 원래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서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완성을 시키는 그런 업무 처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앞대에서 한 것을 이어지는 뒷대에서 때려 부수고 이러면 정부가 살아남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것이 완공된 시기가 2014년 8월입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자마자 이렇게 만든 수돗물 속에는 삼중수소, 트리튬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면서 기장군도 나서고 또 그 지역의 환경 시민단체 등이 방사능 식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거세게 저항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주변의 해조류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와 함께 삼중수소, 영어로는 트리튬, 그것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유해한지, 그리고 방사능 피폭의 정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문외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2016년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치 세력, 우리 정파는 방사능 수돗물에 반대한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결국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페트병 수돗물 이것은 문재인 씨가 죽여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그는 왜 이것을 죽였는가?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삼중수소가 포함된 방사능 수돗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씨 자신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화를 해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하면서 마시기를 거부한 기장의 방사능 수돗물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화가 안 된 기장 앞바다의 방출수가 지금 보니 일본보다 130배나 삼중수소 농도가 진하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씨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2016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그해 문재인 씨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방사능 수돗물이다. 이미 다 걸러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방사능 수돗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죽여버린 그 공개된 영상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문재인 씨, 이것이 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2019년 현재 세계의 기술 수준으로 일본보다 130배 더 농도가 진한 그런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월성 원전 방출수, 이것이 인체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각종 자료를 보면 사실은 2016년에도 이것은 밝혀져 있었고 또 심지어 한국의 기술진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기술진이 알고 있었는데 정치인의 바람에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야기한 삼중수소, 가령 일본의 농도가 1이면 한국의 농도가 130이다 하는 것은 물론 고리원전은 아니고 월성 원전,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밝힌 이 삼중수소 배출 현황,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야기한 2016년 4, 4분기에 액체 삼중수소를 얼마나 방출했나, 이것을 보면 고리가 14.07 테라베크렐, 한빛이 11.04, 한울 12.39, 그리고 월성이 5.85 이렇습니다. 그것이 2016년이고 지금 2019년 3월에는 이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고리가 8.64, 월성이 1.85 이렇게까지 준 것이죠. 그런데 월성이 2016년 4, 4분기에 5.85 테라베크렐을 방출했다 했는데 일본은 2016년 1년간 하여튼 연간 17 테라베크렐을 방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 4분기 그러니까 1, 2, 3, 4분기가 또 있겠죠. 1년을 넷으로 나눠서 그것이 균등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7 테라베크렐이다. 모두를 합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비율로 한번 이것을 추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얼마나 되는가. 물론 이때 우리가 17 테라베크렐을 내보낼 때 일본은 1300억 베크렐, 테라가 아니다. 130분의 1 그만큼을 내보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충 환산을 해보자. 2016년 월성에서 5.85라고 우리 한수원이 이야기하는데 2016년 전체를 일본은 17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고리에서는 그러면은 얼마나 내보냈나 이것을 환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성이 5.85 이것을 6으로 잡고 고리가 14.07 이것을 그냥 14로 잡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2016년 1년 동안 내보낸 것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 고리의 17 곱하기 일본에서 말하는 그 17 곱하기 6분의 14를 하면 대략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39.6 테라베크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한 그 4개의 원전 중에 가장 숫자가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숫자가 대략 얼마인가 하면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정확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기장의 해수 수돗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고리원전이고 고리원전은 2016년 연간 배출량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대략 계산을 했더니 39.6 테라베크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삼중수소 연간 39.6 테라베크렐을 방출하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소개할 자료는 물론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 환경과학자가 이야기한 것,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래서 그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 제임스 콘카, 그는 환경과학자입니다. 그는 삼중수소, 트리튬은 인간의 죽은 피부층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그 앞에서 막혀버릴 정도로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베타 입자를 방출한다. 그것은 공기 속에서 4분의 1인치 밖에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4분의 1인치, 1인치는 2.5cm이고 그러면 대략 6mm 정도 밖에는 나가지 못한다. 어떻든 제임스 콘카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베타 입자를 방출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에는 브루스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의 월성 원전하고 동일하게 중수형 원자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발전소 원전에서 연간 삼중수소를 600에서 800 테라베크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계산했던 것이 30몇 점에서 다 해봤자 40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100단위로 넘어가서 600에서 800 테라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즉 그런 상태에서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에게 이 방사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이 연간 이 브루스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더 받게 되는, 원래 우리 지구에는 자연 상태에서 방사선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에 0.0015, 그러니까 0점 다음에 0이 2개 들어 있습니다. 0.0015 MSV, 이것은 밀리시버트라고 합니다.
그만큼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러면 0.001호 밀리시버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전 세계에서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평균치가 1년 동안에 2.4 밀리시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추가로 0.001호 밀리시버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정도 배출의 영향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고리원전은 어떤가? 우리가 계산해 본 그 최고치가 연간 39.6 테라베크렐 이렇게 되죠. 물론 대략 비율로 환산을 했지만 이걸 40이라고 올려본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600에서 800 테라베크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훨씬 적다. 계산해보면 비율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2017년 9월 22일에 나온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그 원전 한 군데 두 군데 이게 아니고 2009년까지 600 테라베크렐 이상을 유지했다. 2009년까지 600 테라베크렐. 현재 그 캐나다의 경우면 가장 낮은 600에서 800이라고 했으니까 2009년까지는 우리도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360 테라베크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원전 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내 전체 원전이 배출하는 양이 360 테라베크렐이라는 것이죠. 이 삼중수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료들하고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방사선량은 그 자연 방사선량의 평균에 비하면은 캐나다보다 훨씬 더 적다, 더 미미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보고서에서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리, 한빛, 한울 이 주변의 그 물을 조사를 했는데 지표수, 식수, 지하수 여기에서는 삼중수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리의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바닷물이 아닌 것이죠. 이 고리에서 그 수돗물 만든다는 것으로 큰 난리를 쳤는데 일단 결과는 이렇다. 그 다음에 월성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그 최대 농도, 가장 그 농도가 그 진할 때 그때가 리터당 17 베크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테라가 아닙니다. 그냥 베크렐입니다. 그러면 리터당 17 베크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같은 보고서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 그 식수, 먹는 물의 경우에는 삼중수소 농도는 여기까지만 허용한다 하는 그 한도,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호주는 1리터당 74,000 베크렐을 허용합니다. 그 이상 되면 안 된다. 만 단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핀란드는 1리터당 3만 베크렐까지만 된다. WHO는
1리터당 1만 베크렐까지 된다. 미국이 가장 적습니다. 미국은 1리터당 740 베크렐, 그냥 100단위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월성의 그 최대 검출 농도인 17 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정하고 있는 그 한도에서 0.02% 수준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역산해 보면 우리 한국은 연간 우리 그 식수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850 베크렐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보다 살짝 높지만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굉장히 낮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로부터 0.02%밖에 안 되는 대단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성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놀랄만한 혹은 좀 새롭다고 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있는데,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한국 그 월성 원전에서 일본보다 무려 130배나 그 농도가 더 진한 그런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한국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그랬는데 이렇게 농도가 진한 삼중수소가 포함된 이런 것을 방출을 해도 이웃나라에서는 자기들을 가리키겠죠. 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쪽에서도 항의를 한 일이 없다. 왜 20여 년 동안 항의를 안 했을까?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세계에서 무슨 3천만 배나 이렇게 더 나쁜 그런 것을 방출했다고 하는데 왜 주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세계의 어느 원자력 전문가도 현재 수준의 삼중수소 방출을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또 2016년 당시의 수준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것이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동안 해온 일들이 불편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적한 것은 과학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중을 속이는 일은 위험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우병 경우도 그랬고 이것도 결국은 그렇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 결국 문재인 씨가 이 방사능 수돗물이라고 하는 그런 좀 끔찍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선거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생깁니다. 이런 것이죠. 환경단체 그리고 좌파들하고 함께 때를 이루어서 이런 것을 내세워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당시 정부가 하고 있던 물 관리를 망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했는가? 부산시를 공격하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정부를 공격했던, 그래서 이것은 제2의 광우병 괴담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덩어리가 크고 뿌리가 깊은 그런 암덩어리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제2의 광우병 괴담,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료를 보면은 좀 자료를 거꾸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성토,
비난, 이거 역시 결국은 같은 맥락이었던 건가? 이것도 제2의 광우병 괴담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언론과 국민은 사실을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옳은 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가 참 재수가 온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는 어찌됐든 서둘러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사들여야 할 것이고 산토리 맥주를 다시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눈길이 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